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1월 28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증시는 편안한 밤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 쫄깃하네요. 네, 굉장히 쫄깃합니다. 이게 무슨 블루웨이브인가요? 시퍼렇네요. 자, 그 미국에서도 이제 외신 보도, 증시와 관련된 외신 보도에는 Sea of Red라는 문구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렇게 이제 상승이 빨갛게 표시가 되고 하락이 파랗게 표시가 되죠.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상승이 녹색이고 떨어지는 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너무 좋다 하는데 미국에선 빨간색이 저승가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Sea of Red는 전체 시장이 대떡락을 했다. 이제 이런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지수들이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등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장이 개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빅스 이제 변동성 지수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통 얘기하는 건 이제 공포 지수라고 표현을 하죠. 변동성이 커지면 오르는 지수니까. 네, 변동성이 어제 하락으로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그러다 보니까 빅스가 61%가 치솟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참 쉽지 않은 장이었어요. 어제 장 뭐 지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8밖에 코스피 코스닥 이거밖에 안 빠지긴 했는데 어제 좀 흐름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나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없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오르는 척 하다가 그냥 아주 뚝배기를 깨부셔 버린다던가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 트레이더들이 거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비주류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이 되는데 종목 체감으로서는 매매 체감으로서는 와 이거 오늘 진짜 살벌한데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장이 어제였어요. 자,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해외장 지수가 이 꼬라지가 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힘든 하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자, 일단은 뭐 그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2, 3일 전에 외국인들이 콜옵션에 무려 한 1200억 정도를 하루에 배팅을 해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도 이게 무슨 흐름을 생각했길래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콜옵션에다가 옵션에다가 1200억을 배팅했다. 만약에 지금 해외장 지금 빠지는 것처럼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뺀다 그러면 콜옵션에 배팅해둔 1200억의 외국인 자산들은 휴지 조각을 향해 맹렬한 돌진을 시작을 할 텐데 과연 이대로 그 돈을 날려 먹을 것인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엄청 사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골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오늘 장을 좀 들여다보면 알겠죠. 이대로 해외장에 빠진 높이를 맞춰서 크게 빼버릴 것인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장 시작이 돼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 정도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낙폭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일단 아침 자체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반전을 해주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완전한 반전을 못하더라도 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한 1%대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선방을 한다.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서 아시아 장세 같은 경우는 강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강세로 만들어서 올린다. 그걸 내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차피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은 신명나게 팔아왔어요. 지금 그동안 쌓았었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현물 가리지 않고 갖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미련 없이 던질 수 있습니다. 옵션만 없다면. 네, 그런 상황이라 예전에 뭐 중간중간 한 번씩 상승장 중에 이런 상황이 있었죠. 마이너스 2%가 빠진다든가 그런 때와는 좀 달라요. 네, 자산을 이미 웬만큼 많이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거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이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불장 분위기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체크를 해보면 이유는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재밌는 부분 한번 먼저 짚어보면 자,
게임스탑. 아마 이제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분들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인데 미국장은 아시는 것처럼 상한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134%로 오르는 것도 정상이에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도 정상인데, 자, 이 친구는 그러면 그게 왜 뭐 한번 이렇게 올랐다고 뭘 대단한 일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가 네,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겁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첫 발산이 시작했던 자리가 이제 18불 정도였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47불을 기록을 해서 1600%가 올랐어요. 1600%가 넘게 이제 거의 20배 가까이 이제 오르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 만에 올렸냐면 10일 만에 올랐습니다. 자, 한국 코스닥에도 전설의 종목 있죠. 거의 2달 동안 20배를 넘게 올린 박셀바이오. 네, 속칭 이제 박살바이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종목이 미국에도 나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 투자들이 워낙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불같은 반등이 나오면 공매도 세력들이 달라붙어서라도 주가를 그냥 내려 밟아버려요. 과도하게 나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야, 이 친구는 선을 넘어서 날아갔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 날아가는데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완전 공매도로 완전 죽을 써버린 그런 상황이죠. 아예 그냥 찢겼다. 좀 그런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는 게 이 게임스탑의 이 친구들이 스탑을 하지 않고, 이름은 스탑인데 스탑을 하지 않고 풀악셀을 밟고 달려가는 바람에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작살이 나면서 그 자산들, 다른 쪽에 배분되어 있는 자산들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금화에 나섰다. 이쪽에다 더 패팅을 해서 살려야 될 테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현금화를 진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장이 심하게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자, 근데 뭐 정확하게 그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재밌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자, 아주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기형적인 현상이에요. 한국 시장에서도 신규 상장주들 이런 기형적인 현상 많이 나왔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증시에는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특이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특이점이 나왔다는 거는 영원히 그 특이점이 지속되진 않는다라는 걸 반대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국장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대응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1600% 올랐으니까 뭐 이제 빠지겠지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3000%, 4000%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게 영원히 올라갈까? 그리고 하락이 시작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올까를 생각하면 이런 종목은 건들면 될까 안 될까,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한국장에서도 이런 사례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다루실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뭔가 갑자기 포텐이 터져서 날아간다 그러면, 야, 이제 이거 우주까지 갈 거야, 무조건 이제 행복회로만 돌리는 게 아니고 냉철하게 대응해서 분할 익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급락의 원인과 재료, 수급 흐름 모든 걸 다 체크를 해보고 냉철하게 대응을 한다. 무조건적으로 일단 팔고 보자로 나설 게 아니고 그런 걸 따져본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증시에는 나올 수가 있구나. 결국은 유동성이 시장에 워낙 많이 공급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특이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도 희한하고 종목도 희한하고 여러모로 특이점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위험하다,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주요 뉴스들 몇 개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아침은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진행했죠, 미국에서. 예,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정기회의 결과로 해서 뭐 일단 금리 부분에서는 그대로 제로금리로 동결하고, 뭐 출구 전략까지는 아직 갈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통화량 조절에서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관망을 한다. 왜냐면 지금 시장 증시와 투자 자산들은 이 난리가 났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물 경제에서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테이퍼링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예전에도 지금 몇 번이나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금리를 올리기는 힘든 시기예요. 금리를
올리기가 힘들고 오히려 지금 투자 자산들이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도 오히려 이제 시장에 돈을 더 풀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던 선 내에서 발표가 됐어요. FOMC는. 네, 그래서 금리는 동결하고 테이퍼링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골자네요. 그래서 뭐 별 특이점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좀 공신력 있는 이런 이제 굉장히 뭐 생각해보면 그러면 전 세계에서 금융업계에서는 이제 방귀 제일 세게 낀다. 방귀 좀 낀다 하는 애들이 방귀 좀 끼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방귀를 제일 세게 끼는 애들이 바로 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공신력 있는 발언 중에서 고용이나 경제 활동 부분에서 이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원래 둔화돼 있었는데 원래 오르는 속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이 친구야. 예, 근데 말을 좀 이쁘게 하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이제 좀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언급을 하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좀 자극이 됐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회의록이 한 2주 안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회의록 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지수 부양이라든가 경기 부양을 위한 이야기가 많을 테니까 그런 내용이 또 발표가 되면 거짓말처럼 또 지수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포인트.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또 돈을 풉니다. 네, 헬리콥터 머니네요, 진짜. 헬리콥터에서 돈을 그냥 땅에다가 뿌리듯이 돈을 뿌리는,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걸 우리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조짜리 추경을 또 추가로 짜가지고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얘기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부동산 값을 잡는다던가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할 텐데, 네. 이 친구들 참 배운 친구들이라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아무튼 뭐 실물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우선으로 이제 우선 가치로 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시장에 돈을 더 푼다. 뭐 일단 증시나 투자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고마운 일입니다. 시장에 돈을 더 풀어주면. 근데 이게 이런 식의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에요. 네, 시장에 돈이 과하게 풀렸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이런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게 모두 행복한 방향으로만 끝없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후폭풍이 올 것이다. 그래, 후폭풍이 왔을 때 더 큰 아픔. 10배가 올랐으면 혹은 20배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20배도 빠질 수 있는 게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잘못 건든 투자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승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과 각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을 더 푸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뒷수습이 나중에 필요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을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계속해서 강세장을 만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상황과 주요 뉴스들을 이렇게 참고해 봤는데요. 오늘 대응 전략은 심플합니다. 몸살이자. 몸살이자. 우리가 지금 뭐 마음 붙일 곳이라고는 기관이 좀 사뒀던 그동안 누적으로 조금은 아닙니다. 조 단위로 사뒀으니까 조 단위로 사뒀던 선물 그리고 외국인이 2, 3일 전에 사뒀던 옵션 1200억 요 두 개밖에 마음 붙일 곳이 없고 그 외에는 모든 게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네들 돈을 빼기 위해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현금화 대부분 다 시켜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시장 상황은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오늘도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